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공간좌표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공부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평면좌표였어요. 평면좌표. 이 평면좌표라는 게 이제 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면좌표라는 게 뭐냐면 축을 두 개로 해가지고, 우리 직선 두 개는 뭘로 결정된다 그랬죠? 평면이 하나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이 두 직선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평면을 평면좌표라고 그랬고요. 이 평면 위에서 찍히는 이러한 점들을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평면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나타내는 좌표라고 해서 평면좌표라고 했다면,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공간좌표입니다. 이제 이제 3D가 되는 거예요. 3D. 얘는 X축과 Y축은 그대로 기존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Y축을 이렇게 합시다. Y축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책에도 아마 Y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치? 맞나요? 그 다음에 원래 평면 이거였죠? 근데 이제 Z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면을 뚫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공간이 몇 개로 얘는 몇 개로 나눠질까요? 공간이 전체 큰 공간이었을 때 지금 몇 등분으로 나눠질까? 그치, 8개로 나눠져요. 왜? 얘가 새로 생긴 건데요. 자, 이거 그림 어떻게 표현하냐? 아무튼 이따가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미치겠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맨 앞에 여기 보시면 이게 X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옆에, 뒤에, 여기 왼쪽, 그다음 밑에도 이렇게 4등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위에 4등분, 아래 4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구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역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좌표 평면에서는 평면 위에서 있는 점들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3D에서도 이제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좌표를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 우리 직육면체를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원래는 X좌표하고 Y좌표만 가지고 X, Y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느 좌표? Z좌표가 이제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부터는 Z좌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높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X하고 Y는 가로 길이라고, 가로 세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Z를 높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공간,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저런 형태의 점도 우리가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좌표 평면 표현할 때는 X, Y, Z 이렇게 3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공간좌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좌표를 공부할 때는 뭐든지 간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구했던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런 거 있지, 또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 또 이런 것들에서 무조건 뭐가 더 추가되냐면 Z에 대한 식이 무조건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이따가 또 공부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공간좌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공간좌표에서는 자, 구간이 8개로 나눠지고요. 그 면은 몇 개로 나눠지냐면 X, Y 평면 이렇게 있고요. 또 Y, Z 평면. 색칠은 여기밖에 안 됐지만 사실 Y, Z 평면은 밑에까지 쭉 다, 그치? 뒷부분도 다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같은 평면에 있는 건 다 평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어요? 마지막은 그치, ZX 평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평면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면 종류는 총 3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평면 이름들을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까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야.
x좌표가 여기는 지금 x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x가 여기니까 여기 x, 그 다음 y가 여기니까 y좌표 b, 그 다음에 z가 위로 가네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쓰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한번 연습해보자. 요거. 자, 피해 좌표 한번 얘기해보자. 피해 좌표. 자, 피해 좌표. x좌표 먼저입니다. x좌표는 어디예요? 2죠? y좌표는 어디예요? 1이고요. z좌표가 있나요? z좌표가 위로 올라가는 걸 z좌표라고 하는데 z좌표 위로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그럼 0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2, 1, 0 이렇게. 그러니까 x, y 평면 위에 있는 좌표는 요걸로만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를 0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s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s는 2, 그 다음에 1,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위치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딱 그 맞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Q는 자 x가 0이네요. 왜냐면 이쪽으로 안 움직였죠, 그쵸? 그러면 y는 1, z가 3 이렇게. 그래서 zy, 그러니까 yz 평면에 있을 때는 누가 0입니까? x가 0입니다. yx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누가 0이고요? z가 0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수선의 발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좌표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S좌표 한번 얘기해보자. 얘가 아까 2, 1, 3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쭉 내리면 여기 점이네요. 그쵸? 그럼 요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쵸? 2, 0,0이죠. 왜냐면 둘 다 아무 데도 안 가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 C를 X축으로 수선을 내리면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A만 살아남고 B하고 C는, 그러니까 X, Y하고 Z축은, 그러니까 Z좌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0으로. 그럼 만약에 내가 Y축에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누구만 살아남고? Y만 살아남고 X하고 Z는 0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Z축으로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없어져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축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저 좌표가 이번에는 평면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XY 평면에 내리면 없는 친구 누구? Z가 없잖아. 지금 Z 값이 없잖아. XY는 Z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Z만 0으로 남기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대로. 그 YZ 평면으로 쭉 내렸대요. 그 YZ 평면으로 내렸다는 거는 X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치? YZ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그러면 ZX 평면은 뭐예요? Y만 의미가 없고요. X하고 Z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때 그럼 Y만 살아남았죠? 이렇게. 평면에다 내렸으면 누가 죽은 거야? 이게 반대로 누가 죽은 거야? 얘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XY 평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다고 하면 그럼 얘는 어떤 좌표가 되겠어요? Z가 죽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1만 살아남습니다. 끝. 할 수 있겠어요? 요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연습. 좌표 평면,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서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어떤 부분이 죽어 있고 어떤 부분이 살아 있는지를 판단하신다. 이걸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자, 대칭 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냥 좌표 평면만 생각해 볼까? 자, 좌표 평면에서 A, B였을 때, 자, 내가 X축으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누구를 제외하고 X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y만 냅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 x좌표만 마이너스 두는 거, 그치? 그 원점 어떻게 됩니까? 원점은 둘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공간좌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개로 늘어난 것 뿐이야. 그럼 봐봐. A, B, C였을 때 x축으로 대칭 이동했다는 거는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어때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란 무슨 뜻이야? y값만 냅두고 x값과 z축만 마이너스 넣어요. 그럼 반대로 z축은 z값만 남기고 x하고 y만 마이너스 붙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xy 평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y 평면 누구만 지금 없어요? z만 없으니까 z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그 yz 평면 누가 없어요? x만 없죠? 그래서 x만 마이너스. zx 평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누가 없는 거 y가 없잖아. y만 마이너스 이렇게. 오케이? 평면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평면은 오히려 그 없는 것만 마이너스 넣는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지금 x하고 z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넣는다고. z축은 x하고 y가 없잖아. 그러니까 x하고 y만 마이너스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원점 대칭은 뭐라고? 모두 마이너스. 이건 뭐 더 볼 필요 없죠. 그렇죠? 무조건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 다 뭐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갈게요. 자, 2, 3,5입니다. 자, Z축에 내린 수선의 말입니다. Z축은 누구만 살아남는다? 얘만 살아남는다. 그럼 나머지 다 죽으니까 A는 0, B는 5고요. XY 평면에 내립니다. 그러면 X하고 Y만 살아남고요. Z만 없으니까 Z가 죽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0, B는 5, C는 3, D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넘길게요. 자, P 3,2,-4가 있습니다. 요 놈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면 X만 냅두고 부호를 다 반대로 하겠죠. 3, -2, 4 이렇게. 그럼 이게 Q입니다. Q. 그럼 이 Q를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ZX 그럼 누가 없어요? Y만 없지. 그럼 Y만 부호를 반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R은 3,2,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뭐 끝? 자, 그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원래 우리 좌표 평면에서는 이게 A, B의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한다? 원래 어떻게 구한다? 루트 x2에서 x1 뺀 거 제곱 플러스 y2에서 y1 뺀 거였죠. 그쵸? 근데 이제 공간좌표에서는 모두 포함돼요. 이제 모두 포함돼. z가 포함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z를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렇게 플러스 하시면 끝이다. 오케이? 게임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좌표 평면에 있던 그 공식들을 z만 더 추가해서 쓰시면 그게 공간좌표가 된다고. 항상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어렵죠, 이제. 공식은 쉬운데. 자, 점 P 2,1,3과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일단 Q 구합시다. 자,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은 뭐예요? 그럼 Q는 자, XY니까 Z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없는 거 Z만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Z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R은 Z만 빼고 모두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좀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데 대칭 좀 잘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의 제곱이니까 4. 뒤에서 앞에 거 빼면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그렇죠? 그러면 40. 뭐 56이나 루트 56? 이거 어떻게 계산됩니까? 2루트 14라고 하네요. 4 곱하기 14인가? 4 곱하기 14. 그래서 2루트 14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길이를 일단 다 구해봅니다. ABC도 구해보고 BC도 구해보고 CA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럼 AB를 구하려면 루트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플러스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1이죠. 얘는 루트 6이네요. 그럼 BC도 여기서 이거 뺀 거 얼마? 루트 9.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0이네요. 그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9네요. 그래서 얘는 3 루트인가? 이렇게 맞나요? 그쵸? 자, CA는 어떻게 구합니까? CA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제곱 4.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4. 여기서 요거 뺀 거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죠. 그 얘는 얼마입니까? 2 루트 6이네요. 왜냐 24니까 4 곱하기 6. 자, 뭔가 뭐 패턴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잘 보시면 요거 제곱하면 6, 요거 제곱하면 18 맞죠? 18 요거 제곱하면 24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더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어차피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얘가 직각삼각형 아니고는 못 구해요 지금. 그치? 직각일 거고. 그래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6이고요. 여기가 3루트 2고요. 여기가 2루트 6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 구합시다. 넓이 구하면 되잖아. 6 루트 2, 6, 10이니까 2가 빠져나가니까 12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곱하기 2분의 1 얼마? 6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상혁이 왜? 뭐 문제 있습니까? 각도가 틀린 것 같은데. 각도가 틀렸어요? 그렇네. 그렇네. 각 C가 CA. 그렇네. 여기 아니야. 아이고, 쏘리. A가 여기 들어가 있네. A. 그래야지 AB가 루트 6. 여기가 루트 6. C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3루트 2고요. 여기가 2루트 6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아니잖아. 다시 C가 밑인가? 잠시만요. 여기서 갑자기 뇌정지가 왔네 선생님. 잠깐만. 아이고 B가 와야 돼. B.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럼 됐나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각 B가 90도인 이런 형태로 되겠다. 요거 계산하셔야 된다. 그럼 이거 다 틀려. 요거 곱하기 요거로 해야겠네. 그럼 6 루트 3인가? 그쵸? 6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 루트 3으로 됩니다. 어이구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좋아요. 아주 잘 찍었습니다. 자, 3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좀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과 같은 문제.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그게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래요.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a, 0,0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곱하고 제곱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a, 0,0과 두 점과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일단 PA의 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9는 a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25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약분. 요건 다행히도 a 제곱이 없어지네요.
그쵸?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쪽으로 넘겨서 4a는 요 놈은 5로 넘어가니까 얘가 20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36이네요. 그래서 a는 9가 되겠네요. 9 맞나요? 맞네요. 그래서 9,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뭐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p가 어느 점인지 모르겠지만 a부터 거리와 b까지의 거리도 다 똑같다니까 pa하고 pb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딱 식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자,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이건 똑같아요. 근데 오케이,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얘를 a라고 놓으면 y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a, 3분의 1 a, z는 xy축,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0이 돼야겠죠. 왜냐면 x하고 y만 중요한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z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z는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 3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3a, a, 0과 요거 사이 거리와 요거 사이 거리를 똑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3a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1은 3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 지금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는 거야. 또 요거하고 요것도 계산하면 a 플러스 2 3a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1이죠. 요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아마 2차 방식이 나올 건데 2차 방식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2차식이. 그래서 2차식 계산하면 1차식으로 계산될 건데 1차식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5번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어렵죠. 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정사형과 같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문제인데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가정할게요. 그때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궁중에 붕 떠 있는데요. XY 평면에다가 밑으로 정사형을 내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A 좌표를 일단 XY 좌표로 수선으로 내려야 되고 B의 좌표도 XY 평면으로 수선으로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만 살아남고 Z는 의미 없으니까 빼고, 그럼 얘도 요거하고 요거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Z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좌표고 요 좌표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정사형 길이죠. 그게 정사형 길이죠, 그쵸? 요거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해요? 루트 뒤에서 앞에가 뺍니다. 9 제곱, 요거서 요거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이죠. 5네 5. 0은 제외했어요. 어차피 5입니다. 그럼 얘 이제 각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를 코사인 곱해가지고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4에서 1 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단 9 플러스 16까지 똑같아요. 뒤에 있는 Z만 포함하면 되죠? 25만 더 포함합니다. 얘는 루트 50이고요. 그럼 얘는 5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봐봐, 5루트 2에서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그게 루트 5가 됐대. 그게 5가 됐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왜 이렇게 잘 안 써지지? 잠깐만. 자, 코사인 세타는 계속 펜이 잘 안 써지네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세타 얼마? 그 코사인 세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겠죠? 그쵸? 2분의 루트 2. 세타는 45도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사형의 문제는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그 두 점으로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끝.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6번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문제네. 자, 두 점이 있습니다. 근데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그랬을 때 AP하고 BP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자 보세요.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A점과 B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고 가정할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요. 자, 이 문제 풀 때는 A 좌표든 B 좌표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B 좌표를 그러니까 대칭 이동한 거야. 뭐에 대해서? XY 평면에서 대칭 이동한 거야. 즉, 그럼 B 좌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대로 반대편에 XY 충돌 반대편에 이렇게 생기겠지. XY 평면의 대칭이니까 Z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데? 봐봐. 이렇게 밑으로 내리니까 B부터 P까지의 길이랑 P부터 B까지 길이가 어때요? 밑으로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그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죠? 그럼 잘 봐. 잘 들어.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랑 요 길이를 구하는 건 어때요? 서로 똑같죠?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잖아. 그럼 빨간색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결국 빨간색 길이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P가 정확하게 A와 B' 대칭 이동한 이 친구하고의 직선으로 가는 거리를 이용하면 그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A든 B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B를 대칭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B를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해요. 그러면 원래 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지금 무슨 거리 구하는 거야? 요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놈을 대칭 이동한 거리와 요 점과 A 점과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가지고 거리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요 놈과 이렇게 이게 YZ 평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B를 할 거야, B. 그럼 B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1,5예요. 그쵸?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의 뭘 구하면 돼요?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소거리가 된다고. 쉽게 구하면, 그치? 이렇게. 원리는 뭐다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원래가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를 구하는 거다?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럼 저 길이의 최소값은 당연히 B'하고 A하고의 가장 최단거리 끝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조금 사실 배울 건 사실 없어요. 공간좌표는 공식화해가지고 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숙제는 124페이지까지고 한 번만 끄고 다시 할게요. 자, 지난 시간 거 질문 좀 받겠습니다. 개념원리. 개념원리 질문 좀 받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네. 자, 204번 봅시다. 204번.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자, 모서리 BF와 중점 K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저기 지금 삼각형 평면과 밑에 있는 평면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는 거네요, 지금.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얘 정사형을 내려봐. 지금 저기 삼각형 요거 보이죠? CEK 요거 보이죠? 요걸 밑으로 딱 정사형을 내려봐요. 그러면 얘 정사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얘를 S라고 얘를 S'이라고 한다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거야? S'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뭐예요? 요 놈하고 요 놈만 구하면 끝. 근데 요 놈 나왔잖아. 이거 지금 정육면체죠. 그쵸? 2잖아 2. 절반이니까 그치?
요 놈 구하는 게 문제예요. 요 놈을 구하는 게 문제. 오케이? 일단 저 삼각형 길이 다 구해보자. 요 길이가 이거 계속 왜 안 나오지? 자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2, 1이니까 루트 5죠. 왜냐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이용한 거.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5 좋죠. 자 그다음 C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루트 3이죠. 완전 대각선이니까 그치? 우리 정육면체에서 완전 대각선 길이 구하는 것도 좀 암기해주면 좋아요. 여기서 모든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3 요건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2루트 3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얼마겠어요? 여기도 루트 5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높이 나오잖아. 높이 어떻게 구해요? 높이 여기가 루트 3이고 그치? 그럼 여기가 5 빼기 3 루트 2네요. 그럼 이거 길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루트 6이네요 그냥.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2. 그쵸? 그래서 루트 6분의 루트 6 3분의 2. 그래서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면각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리 이면각을 보통 어떻게 구했냐면 정의 자체가 이거였어요.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의 교선을 이용해서 교선에서 그러니까 교선에서 수직인 거하고 교선에서 수직인 것끼리 서로 이렇게 딱 각을 쟀으면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뭘 이용해서 구하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말은 보통은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말하고 완전 똑같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말은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해라 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면각을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거의 못해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면각을 실제로 구하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무엇을 간접적으로 구한다? 우리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고요. 자 또 질문? 209번? 요건가요? 오케이. 이번에는 정사형은 정사형인데 그쵸?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정사형 그쵸? 자 요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이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태양광선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 면을 그림을 못 그리네. 아무튼 요 면을 여기 있는 요 면을 태양광선을 찧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쬐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쬐을 때 그때 여기 생기는 걸 우리가 정사형이라 했는데 얘는 조금 비스듬하게 태양광선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얘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얘가 원래 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S라고 하고 얘를 S'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딱 지면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자 얘가 직각으로 딱 수직 내리면 얘가 30도겠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봐봐요. 이렇게 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S'이 요거고 요게 요거인 거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야. 잠깐만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인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이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렸을 때 여기하고 여기 이루는 각이 30도인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나온 거야 지금? 6 루트 3파이라고 했나요? 6 루트 3파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그래 그러면 6 루트 3파이를 코사인 30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여기 바닥의 넓이 그러니까 S'의 넓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코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아 2분의 23 2분의 23이군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9네요. 9파이 9파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는 거꾸로 보셔야 된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는 거꾸로 보셔야 된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정사각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정사각 문제 나올 때. 참고로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는 정사각이 정말 잘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삼수선의 정리도 잘 나와요. 이렇게 딱 두 가지 좀 잘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좋다 라는 거. 자, 또 질문. 211 실이 오케이 갑시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기둥을 밑면과 있는 가격 크기가 30도인 평면으로. 오케이. 이거 타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왜 이래? 이렇게 그립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6이에요. 그랬을 때 평면을 잘랐다. 그럼 뭐 이렇게 잘랐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타원으로 나오겠죠? 30도로 자른 거예요, 30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원래 보통 같았으면 보통 넓이를 물어보잖아, 그렇지? 보통 넓이를 물어보잖아. 근데 얘는 넓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 물어보는 거죠.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타원. 우리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네? 이거 우리 그 문제에서 안 나왔었나 한 번도? 그 장축에서 단축한 거 아니에요? 그치, 장축에서 단축 사이 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두 초점 사이. 이거 잠깐만.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봐봐. 초점 C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봐봐. 그러니까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C, 0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얘를 마이너스 C, 0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초점 그러면 이 C요, 이 C.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초점에 C 요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중심에 있을 때 여기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C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C는 어떻게 구해요? 장축에서 그렇지 맞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장축의 제곱 빼기 단축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그게 C가 되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장축의 길이 구해야 되고요, 단축의 길이 구하셔야 돼요. 장축 길이 구합니다. 요게 장축일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길이가 얼마였는데? 12였는데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L한테 코사인 30도로 했더니 그게 얼마가 나온 거야? L'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요게 얼만데?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얘가 12잖아. L은 12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3 해가지고 약분하면 8 루트 3이 나오나요? 이게 장축이죠. 장축 길이. 이해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얘가 2A라고.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4루트 3. 4루트 3. 그러면 자, 단축은 생각해보자. 단축은 위아래잖아. 근데 위아래는 변해요, 안 변해, 길이가? 안 변해요. 왜냐면 위로 아래로 딱 내렸을 때 비스듬하게 잘랐으니까 비스듬하게 자른 그 양옆만 길어지는 거지. 위아래는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지는 거니까 단축은 그대로 12가 됩니다. 그래서 2B가 12가 돼요. 왜? 여기 지름 길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B는 얼마야? 6이잖아. 그렇죠? 그래, 그럼 A제곱은 얼만데? 16 곱하기 3이니까 48 빼기 36 얼마? 루트 10인가? 2루트 3인가? 그래, 여기 하나가 2루트 3이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결국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4루트 3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구한다. 요거는 길이를 이용한 정상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겁니다. BCD 위로?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저기 오른쪽 저기 뭐야? 지금 BCM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데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딱 이렇게 뜬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 넓이 구하라는 거네. 그거 같죠? 지금 그거 같죠? 자, 뭐 합시다.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요거는 실제로 요 놈을 이용해서 빨간색 이걸로 이용해서 이거는 진짜 이명각 그 크기를 따로 구하시겠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각도를 구하셔야 돼요. 좀 구하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된다. 정확하게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몰라도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 길을 구하겠죠.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럼 MH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 먼저 구해야 하는 거야. MH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일단 구해보자. 여기 삼각형의 요거 길이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3이네요. 루트 3. 네, 여기 루트 3. 2, 60도, 90도, 1, 루트 3. 그쵸? 여기도 루트 3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2네요. 그러면 BMC는 이렇게 생겼잖아. MBC는 이렇게 수직 내렸을 때 요거 길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겠죠? 1. 그러니까 얼마예요? 루트 2네요. 루트 2. 여기 루트 2. 이해됐어요? 루트 2.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어디야?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좀 힘드니까. 여기 길이 보여요? 여기 길이 얼마야? 여기 길이 여기 얼마야? 여기 길이 여기 길이 2, 1이니까 루트 3이네요. 루트 3. 여기 루트 3이잖아. 루트 3. 얘 루트 3. 여기 길이 1이죠. 그럼 잘 봐. 요거 보여요. 요거 생각해. 요거 보여요. 요거 M D H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세트하고 하고 싶은 거야. 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코사인 세트하고 하고 싶대요. 상혁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승호는 기억해야죠. 최근에 했던 건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봐봐.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 코사인 세타는 양옆에 있는 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분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이렇게. 코사인 법칙. 그쵸? 우리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 코사인 법칙도 있어요. 대수에서 공부했던 거. 대수. 우리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 루트 6분의 참 계산이 왜 이렇게 될까? 3분의 루트 6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이거니까 그러면 넓이 어떻게 그럼 정사형 밑에 있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여기 면을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 면을 구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2구요. 2가 루트 2잖아. 그럼 루트 2가 넓이고요. 거기다 코사인 3분의 루트 6을 곱하면 그게 정사형의 넓이잖아. 3분의 루트 12니까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됐든 간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건 목적이었습니다. 얘는. 아까 쌤이 얘기했을 때는 코사인 세타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또 질문 있나요?
24번. 요거군요.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죠.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자, m과 n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m과 n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건 좀 삼수전의 정리를 좀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왜 m과 n이 이루는 각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딱 수직으로 내려요. 이거 수직 맞나? 아무튼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요.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립니다. 수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세타를 여기로 갖고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뭘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 길이랑 길이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봐봐, 여기가 직각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린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수직 내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렸을 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도 90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삼수전의 정리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잘 봅시다. 자,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A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자.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A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또 여기 밑변의 길이는 또 얼마입니까? 얘는 또 2분의 1 A잖아, 그치? 밑변의 길이 2분의 1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PB의 길이가 2분의 1 A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길이는 얼마? 여기 밑면 입장에서는 얘가 그러니까 45도니까 루트 2대 1대 1이잖아. 조금맣게 보이긴 하지만 잘 보이죠? 그래도 좀 이해하면.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A를 왜 이렇게 안 써져? 요 놈을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그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분의 루트 2A 있죠, 그쵸? 여기 길이가 4분의 루트 2. 그럼 끝났잖아. 여기 삼각형 보여요? 여기 삼각형에서 세타고 합시다. 코사인. 근데 A분의 B변분의 밑변. 끝났잖아. A분의 4 루트 2A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4분 루트 2라는 거예요. 오케이?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밑면도 직각, 여기 딱 마주보는 알파에 있는 저 면도 직각 이용해서 이게 길이비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한다. 이겁니다. 자, 또 나오지 없어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상혁